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네.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불면증. 아 불면증 예, 중요하죠. 불면증 요거 진짜 현대인들이 잠을 못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많이 노출돼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많고. 네. 요것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자, 우리가 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민도 많고 이럴 때는 이제 잠을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잠 좀 자볼까 하다가 또 TV 한번 켜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돌리다가 한두 시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근데 불면증이다. 그러면 약을 먹지 않아서 내가 잠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먹는 약도 어떤 약이냐? 신경 안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다운시키는 약이에요. 그렇다고 약이 다 듣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으로 자야지 이렇게 돼서 자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고, 실은 우리 생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나오는 수면 유도 물질들이 적절하게 실은 나와야지 내가 잠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 유도 물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멜라토닌, 두 번째 아데노신, 세 번째 코티졸입니다. 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뭐 수면 호르몬, 뭐 항노화 호르몬 뭐 많이 알고 있죠. 비행기 타고 가서 막 먹고. 그렇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내가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멜라토닌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니까 이 트립토판이란 거를 많이 먹으면 내가 멜라토닌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간 과정을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이 뇌의 송과샘이라는 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트립토판에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되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시킬 때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뭐지? 켜고 끄고 하는 게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네. 합니다. 그 교감신경이 자, 뇌 간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내려와서 상부 흉추 등에서 다시 꺾어서 올라갑니다. 목을. 그래서 여기에 위, 목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송과샘으로 이제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펼까 끌까. 그래서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의 건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데노신 이야기 드릴게요. 뭐 아데노신은 실은 뭐 우리 이 커피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자, 아데노신은 그 만성 피로 이야기 드릴 때 나오는 에너지, ATP에 그 사용되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ATP가 뭐냐면 아데노신 더하기 T가 트리, 세 개라는 뜻이고요. P가 포스페이트, 인산기. 그러니까 아데노신 더하기 세 개의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인산기를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아데노신이 쌓이고 그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면 수면 욕구가 생기면서 내가 잠에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TP가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성 피로 때 다 설명을 드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장 기능도 중요하고 혈액 기능도 중요하고 호흡 기능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온다고 계속 빈둥빈둥 누워만 있고 이러면 ATP를 사용할 새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아데노신이 부족해가지고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호르몬이 이제 코티졸이에요. 코티졸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코티졸은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호르몬 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 코티졸이 낮아져서 잠이 들었다가 이제 새벽 5시경에 코티졸이 최고치를 치면서 우리가 각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코티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저녁인데도 잠이 들어야 되는데도 왜 스트레스를 받냐?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거예요. 밤늦어가지고 야식을 먹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술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과로, 뭐 또 밤늦게 운동하는 거, 과한 운동들,
그리고 뭐 과식 이런 것들이 코티졸을 올리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척추는 이런 S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 S커브를 근육들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워서 잠들 때는 어떻게 되죠?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실은 척추가 이런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커브를 벗어나서 조금 펼쳐지는 편이에요. 자, 척추가 펼쳐지면 신경도 긴장이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자목이 된 상황, 이미 거북목이 된 상황에서 높은 베개까지 써볼게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뇌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뇌간은 자, 이거를 사장님한테 올릴까 말까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정보들을 다 올려버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서 느끼는 이런 감각들, 뭐 예를 들면 내가 또 너무 좋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돌침대까지 탔다 생각해봐요. 이 딱딱한 느낌들, 그렇죠? 이런 감각들이 다 걸러지지 못하고 체에 걸러지지 못하고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 되뇌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한낮인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코티졸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뭐 흉추가 뭐 거북 등,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그냥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 원장님 제가 그 첫 번째 만성 피로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 보통은 피로하면은 자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건강한 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잠은 이러신 분이 있죠. 아, 나도 우리 애들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고 싶고 눈 딱 감자마자 잠드시는 분이 있죠. 실은 그분도 위험해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완전히 소진된 형태로 잠이 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건강한 잠은 아, 잠을 청해야지 잠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스르르 드는 잠이 가장 좋은 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성 피로까지 걸리면 실은 불면이 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원인, 공통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진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피로한데 어떻게 오히려 더 잠을 잘 자는 그렇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니 일 안 하냐? 멀쩡하네. 뭐 지금 뭐 대충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더 해, 더 공부해. 뭐 지금 뭐 4당 오락을 넘어서 3당 사락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죠.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죠.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네.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진짜 피로도 어느 적당히 필요해야지 너무 극한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일상에 많은 것들을 그렇죠. 해칠 수 있는 거. 네. 아, 네. 원장님 그 책의 말미에서 그 가장 완벽한 건강 전략을 좀 압축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한 몇 가지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참여하랍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건강 상태를 뭐 전문가나 어디 특별한 명의 없어? 뭐 특별한 영양제 없어? 이렇게 찾을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만든 질병은 결국 내가 만든 거고 그 풀어가는 것도 내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면 결국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제거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뭐를 보충하려고 해요. 자, 우리 요즘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돈이 부족해? 아, 그럼 돈 찍어내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아, 약이 부족해? 그럼 약 더 먹으면 되지.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을 먹지 않아서 뭐 시술을 받지 않아서 뭐 특정한 아주 고급 비싼 식재료를 먹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씩이라도 제거하는 관점으로 가면 결국에는 정말 건강해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자세 1등, 2등이 식단,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질 전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나의 문제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결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결국 양이 쌓이면 결국 질적인 변화가 되고, 질적인 변화가 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적기는 지금 바로입니다. 결국 내일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양이 축적되면은 네. 질력 변환되는 양질 전환의 법칙. 오늘 이렇게 만성 피로, 불면증, 그리고 암 네. 이렇게 세 가지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책을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그 우울증도 있고 네. 심장마비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네. 것도 있고 좀 뭐 발기부전 그리고 여성분들은 질건조와 성교통, 조루, 뭐 방광염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서 네. 진짜 한번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많이 건강책도 읽고 네. 병원도 막 다녀봤는데 좀 안 되시는 분들 꼭 네.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원인은 결국 또 그 일상에서의 습관 거기서부터 네.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건강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결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불쾌한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경험 속에서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극복을 하는, 단 한 명이라도 이 이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께서 잘 나가시는 이비인후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난치병까지 하시고 또 몇 년 동안 그 노하우 속에서 경험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신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책방 가셔서 네. 이 책의 뒷부분부터 우선 봐도 거기에 환자 후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읽어봐도 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생한 후기담이 딱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 책을 쓰신 조준호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건강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